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마TV 안녕 대표입니다. 오늘은 완전 정보 시간인데요. 이 영상 하나로 2차 전지 소재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정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차 전지 소재라는 게 왜 중요한지는 뭐 영상을 통해서 많이 알려드렸었고, 오늘은 2차 전지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재료가 들어가고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니까요. 투자에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소재 우리가 이제 NCM 방식이 있고 NCA 방식이 있고 LCO 방식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NCM 약자죠. N이 니켈, 코발트, 망간. 요 비중이 지금 55%로 가장 높은 시장을 참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NCA, 니켈, 코바트, 알루미늄, 요게 14% 정도 비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FP, 리튬 인산 철, 요게 이제 12.3%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LFP는 거의 다 중국의 이제 기업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하이니켈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하이니켈이라고 하는 것은 니켈 비중 함유량이 80% 이상인 것을 하이니켈이라고 하고, 최근에 이제 연구에 의하면 98%까지 끌어올렸다라는 보고서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을 섞은 NCMA 시장이 또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NCMA 시장에 뛰어든 기업은 에코프로 BM,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코스모 신소재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니켈 함유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에는 에너지의 밀도가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에는 자동차의 어떤 배터리 수명을 늘리는, 주행 거리를 늘리는 어떤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에 이제 니켈이 뭔지, 니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원소 중에서도 단단하고 좀 용해되기 어렵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반응성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내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금 재료로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스테인리스강 섞어서, 철과 섞어서 스테인리스강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니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배터리의 용량을 저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 그림 보시면 이렇게 은색처럼 약간 좀 생긴 원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발트, 코발트가 가격이 좀 비싸요. 그래서 이 코발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좀 사용량을 줄이자라는 그런 이제 추세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 코발트 관련주로서 코스모 화학을 소개시켜 드렸었고 주가가 급등한 바 있습니다. 이 코발트라는 것은 그리스어로 이제 요괴 또는 도깨비라고 표현도 많이 하죠. 이게 이제 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푸른색 비슷한 그런 색을 띠죠. 그래서 코발트색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뭐 딱 정의하기는 어려운 그런 색인데 약간 푸른색 빛을 띠는 원소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코발트 분사된 것이 있을 것이고, 코발트의 원석은 약간 좀 은색에 가까운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망간이 있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바다 밑에 분포되어 있고요. 뭐 천년에 한 1mm 정도씩 성장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망간은 강철에 첨가돼서 금속의 성질을 강화하는 그런 원소가 되겠고요.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좀 검은 돌처럼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리튬인데요. 이제 리튬이 섞여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리튬 같은 경우는 이제 알카리 금속이나 성질은 좀 마그네슘에 가깝다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밀도가 낮기 때문에 불에 뜹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화면에 컵에 보시면 이제 떠 있는 금속인데, 금속처럼 생겼는데 물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응성이 좋고 수소하고 산소하고 반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만들 때 수산화 리튬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산화 리튬.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대보마그네슘이라는 대보마그네틱이라는 업체가 바로 최근에 이 수산화 리튬을 가공하는 그런 사업에 뛰어들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 기업을 보더라도 전체적인 공정을 다 알아야 이 기업이 어떤 데 들어가고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 기업인지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만드느냐 양극재를 전구체라고 해요. 코발트, 니켈, 망간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전구체라고 합니다. 이 전구체에다가 리튬을 섞어요. 그래서 파우더 형태로 만드는 이게 바로 양극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극재하고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여기 그림 보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리튬 이온 전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일단 이제 요걸 섞어서 이제 소선 공정이라는 거를 거치게 되는데요. 소선 공정이라는 것은 쉽게 해서 이제 굽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소선 공정에 들어가는 이 굽는 기계는 하나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는 요 사업 자체가 하나 전체의 비중에 비해서 보면은 정말 아주 미미한 그런 사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굽는 방식이고요.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에다가 리튬을 섞어서 구워내고 또 세정을 합니다. 또 코팅을 해요. 또 다시 제거를 합니다. 이런 형태를 반복한 다음에 분말 형태로 만드는 과정. 이게 바로 소성 공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전구체 섞어 있는 전구체를 만드는 기업들이 바로 에코프로 BM 그리고 LNF 이런 업체들이 양극재 기업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죠. 그리고 코스모신 소재 요게 최근에 이제 니켈 함유량이 88%인 양극재 제품을 개발했다라고 해서 최근에 주가가 좀 폭등한 그러한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소선기계는 하나라는 기업이 만들고 있죠. 이렇게 공정별로 어떤 기업들이 관련되어 있는지 알아둔다라면 나중에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LNF라는 업체는 국내 배터리 3사에 모두 납품하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테슬라에 향해 양극재도 지금 공급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LNF라는 업체는 NCA 방식, NCM 방식 모두 공급할 수 있는 기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니켈 함유량이 90%인 NCMA 양극재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삼성 SDI와 합작을 해서 에코프로 EM이라는 기업을 설립을 한 바 있습니다. 엄청난 주가 상승이 발생을 했던 종목이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KG 케미칼 이런 업체들인데요. KG 케미칼의 자회사 중에 KG 에너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양극재 제조의 핵심 재료라고 할 수 있는 황산 니켈,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산한 기업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만들어서 포스코 케미칼이라든가 에코프로 BM에 공급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LG화학하고 합작사를 설립을 해서 양극재를 만드는 그런 이제 사업에 진출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UTF 보시게 되면은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이거 썼게 되겠죠. 여기 이제 NCA 방식이죠. 보시게 되면 LIOH라는 이제 기호가 보일 겁니다. 저는 이제 역시 저는 화학 전공이 아니고 경제 전공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뭐 이 화학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뭐 당연히 화학 전공자에 비해서는 지식이 떨어진다라는 거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전구체 중에서 요게 이제 LiOH가 이제 들어가는데 이 LiOH가 바로 수산화 리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리튬이라는 게 자체가 반응성이 잘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산소, 수소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데 산소와 반응하게 되면 LiOH, 수소와 반응하게 되면 LiH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섞어서 NCA 방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에다가 이렇게 LiOH 섞은 것이 바로 NCA 방식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상으로 그림으로 공부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양극재는 이제 알루미늄 박에 들어갑니다. 음극재는 일렉포일, 구리죠. 그리고 양극재는 알루미늄 박에다가 앞에서 만들었던 이런 양극할 물질을 그리고 도전제하고 바인더로 이제 구성을 해서 섞어냅니다. 이 집전체라고 하죠.
쉽게 해서 집전체라고 하는 것은 전자의 흐름을 모아서 외부 도선과 좀 연결하는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전제라고 하는 것은 전자 전도성을 향상시키는 미세 분말 탄소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인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루미늄 박에다가 할물질과 도전제를 접착시켜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알루미늄 박, 알박이라고 하죠. 요거는 이제 DI 동일이라는 업체가 알루미늄 박의 1위 업체로 알려지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사마 알루미늄, 사마 알미늄, 이 업체는 3사 모두에 공급하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림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알루미늄 박이 있고 위에 이제 활물질 도전제 바인더 이렇게 묶어주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어떤 집전체를 만들어주는 그런 게 바로 양극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극재 공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알루미늄 박은 뭐 딱 보면은 우리가 이제 뭐 산업용으로 쓰이는 알루미늄이 하지만 그냥 얇은 알루미늄이에요. 박자가 뭡니까? 얇은 박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쉽게 해서 뭐 알루미늄 호일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그림 보시면 그런 것들을 DI 동일하고 그리고 사마 알루미늄 뭐 이런 기업들이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바인더라는 게 있는데요. 바인더는 한솔 케미칼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극재가 있겠죠. 음극재인데, 음극재라고 하는 것은 충전 속도를 좌우하게 되고요. 그리고 수명도 결정하게 됩니다. 음극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흑연을 사용하게 되죠. 흑연은 인조흑연, 천연흑연 모두 포스코 케미칼이 거의 독점하고 있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리콘. 이제 실리콘 음극재라는 게 있겠죠. 바로 이게 우리 수명을 늘려야 되는데 이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는 기존 흑연에 비해서 저장 용량이 10배 정도 그러니까 밀도가 에너지 밀도가 10배 정도 높은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음극재 넣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게 이제 문제가 많이 있죠. 팽창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팽창하는 문제가 있죠. 어쨌든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이거를 흑연에다 섞어내는 방식이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에 가야 할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예전부터 그래서 LG화학에는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삼성전자에는 MK전자 아니면 한솔케미칼이 경합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음극재는 동박에다가 음극할 물질 앞에서 얘기 드렸던 도전제, 바인더로 합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동박이라고 하는 것은 구리가 되겠죠. 6에서 한 8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얇은 구리 호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일, 우리가 알루미늄 호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전자의 이동 경로 및 배터리 내부열을 외부로부터 방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이 기업에는 일진 머티리얼즈 그리고 SKC의 자회사 그러니까 SKC가 되겠죠. 상장회사는 그리고 부산에서 빠져나왔던 솔루스 첨단 소재라는 기업이 바로 이 일렉포일 구리 일렉포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흑연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검게 생긴 부분이 되겠고요. 이걸 이렇게 가공을 하게 되면 검은 재처럼 만들어질 겁니다. 이 차지를 쪼개 보시면은 저런 것들이 이제 용액에 녹아가지고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 보시게 되면 어디 갇혀져 있죠. 실리콘 음극 소재에 저장되어 있는 리튬이온 이런 것들이 이제 화학식으로 이렇게 그림에 나오고 있을 겁니다. 참고 자료로 좀 활용해 보시면 되겠고요. 일렉포일은 또 역시 아주 얇죠. 구리인데 그냥 굉장히 얇은 그런 구리 호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음극재 공정에 사용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리막이 있겠죠. 분리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양극하고 음극의 접촉을 막고 미세 기공을 통해서
리튬 이온만 이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낸 것. 이게 바로 분리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과전류를 차단하는 일종의 좀 필터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두께 박막하에 아주 유리한 습식 분리막이 선도를 하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여기에는 뭐 LG 화학하고 SK 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IT 요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분리막이죠. 분리막 보면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분리막. 뭐 별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딱 보면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엄청나게 기술적이죠. 그림만 보면은 그냥 얇은 테이프처럼 보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삼성 SDI에서 제공해주는 사진이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전해질 공정이 있겠죠. 전해질은 이제 양극하고 음극 사이에서 리튬 이온의 이동을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 그게 바로 전해질입니다. 그래서 리튬염, 용매 그리고 첨가제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첨가제는 대표적으로 LiP6라는 게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후성이 알려져 있죠. 제가 얼마 전에도 후성 같은 경우에도 뭐 많이 강조드렸던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리튬염 같은 경우는 이동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용매 같은 경우는 염을 용해시키기 위한 유기 액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첨가제 같은 경우는 이제 불순물 생성을 억제를 하고요. 그다음 양극재 표면을 보호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양극재, 이 배터리의 효율성을 급속도로 올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라면 스프 같은 라면 스프 조금만 넣어도 맛이 확 바뀌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역할을 해주는 적은 용량 가지고도 이 효능성을 축소시켜줄 수 있는 그게 바로 첨가제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첨보라는 기업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파우치라는 게 있는데요. 파우치라는 것은 이제 알루미늄 소재인데 배터리의 외부를 감싸서 충격이나 외부 환경으로부터 내용물을 보호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배터리를 만들고 났을 때 이제 팩이 있잖아요. 팩. 알루미늄 팩에다가 저장을 해야 되는데 배터리 팩 같은 경우는 나라에멘디라는 업체가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방전지의 자회사 세방 리튬 배터리라는 업체가 좀 최근에 시세를 좀 확장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시면 이제 배터리는 셀 그걸 열 몇 개씩 넣어서 모듈을 만들고 그 모듈 열 몇 개를 넣어서 배터리 팩을 만든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저기서 워낙 2차 전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했을 것이고 합니다만은 저희는 이제 약간 좀 관련된 기업들까지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올려드렸으니까 투자에 좀 되시고 그리고 보셨다라면 이런 정보를 더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실시간 방송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꼭 알림을 설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도마TV의 한동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